네, 안녕하십니까. 리처드 양 양우석입니다. 오늘이 5월 18일 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시 정각입니다. 자, 오늘까지도 상승세는 비교적 견조하게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보다도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한데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탄력이 약간 떨어지고요. 자, 무엇보다도, 현재 많은 종목들이 동시에 움직이는 그런 동반성이라고 합니다. 동반성이 상당히 저하된 듯한 그런 모습이죠. 올라간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종목들이 동시에 다발로 다 같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특정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섹터별로, 종목별로 상당한 편차와 시차를 두고서 차별화가 현재 은근슬쩍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견조한 반등수가 또는 회복세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또 많은 변수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승세가 유지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코로나를 이제 상당 부분 현재 극복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 또 그와 관련돼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특단의 이동성 정책에 따른 효과, 이런 것 등이 발휘가 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웬만한 악재를 극복한 상태라고 한다면 더욱더 특별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탄탄하게 이러한 상승세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하는 시각은 기본적으로 계속 가져가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무조건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지수가 만만치가 않아요. 거의 2달 동안 내내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수 위치에 따른 부담이 있다는 것이죠. 그와 관련된 변수가 여전히 위협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와 관련된 최소한의 경계는 우리가 해놔야 된다는 것이고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CGM 같은 종목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CGM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12만 원 이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자, 그리고 판도와 관련된 현재 그런 변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익혀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지난주부터 나타난 현상입니다. 바이오에서 IT 쪽으로 무게중심이 살짝 넘어간 것 같고요. 또 IT 중에서도 지난주 말 금요일 날에는 비메모리 반도체들이 그렇게 좋았다가, 자, 오늘은 약간 주춤하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은 맹미를 떨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종의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그와 관련된 전반적인 윤곽을 잡아놓고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바탕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일단 시장에 대한 판단, 가장 기본적인 판단입니다. 경제에 대한 판단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현재 계속 최근 들어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몇 가지 변화, 특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또 전기차죠. 전기차와 관련돼서 또 언급할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삼성 SDI, 또 현재 SKC, 또 에코프로 BM 같은 이런 종목들인데요. 그 중에서 삼성 SDI를 실적을 놓고 한번 조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삼성전기도 현재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또 전기차와 관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두 종목을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순서를 밟아서 현재 시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이슈인데요.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경제 지표들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난 4월달 미국의 산업 생산은 지난 전달 대비 3월달 대비 마이너스 11.2%, 소매 판매는 마이너스 16.4%나 격감을 했습니다. 거의 충격적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악재가 아니었어요. 예상보다 더 나쁘지는 않았다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개선됐어요. 산업 생산은 플러스가 됐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입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금년 1월달 대비로 봤을 때도 상당히 거의 20% 가깝게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거고요. 자, 소매 판매 마이너스 7.5%인데 역시 지난 1, 2월 달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아졌죠. 마이너스긴 마이너스지만 그러나 상당히 회복됐다 하는 것에서
악재보다는 호재로 작용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자, 미국의 소비자와 관련된 지수도 여전히 나쁘긴 하지만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이거나 또는 생각했던 것보다 덜 나쁘다 하는 그러한 결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미시간대 5월 소비자 태도 지수가 73.7인데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하는 거죠. 자, 무엇보다 눈에 들어오는 것은 중요합니다. 원유 가격입니다. 6.8%나 연이틀 급등을 해서 지금 배럴당 29.43달러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거네요. 자, 그와 관련된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에 있는 차트는 WTI, 텍사스산 중진류의 일봉 차트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내내 유가가 상승하면서 안정을 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차트상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현재 옆으로 그어진 수평선은 30배럴당 30달러 가격대입니다. 그 목전까지 올라와 있다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유가가 반등 안정이 되면서 30달러 이상 또는 그 정도 수준에서 안착이 되는 수준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이 부각될 소지가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자, 그런 맥락으로 현재 유가 상승을 전기차와 같이 결부시켜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전기차가 급등한 배경 중에 하나는 유가가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강력히 작용되는 소지가 작용되는 측면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유가는 그런 정도이고요. 시장 주변을 보게 되면 현재 지금 나스닥 선물이 현재 플러스 꽤 많이 올라갔어요. 잠깐 볼까요? 101포인트는 올라갔네요. 일본 증시도 현재 약 0.6% 정도 올라갔고요. 원달러 환율이 1231원 정도 약간 올라갔습니다만은 그렇게까지 크게 부담되는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약간 부담되는 현재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약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추세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약간 부담이긴 하지만 그 정도 수준이죠. 그리고 시장 베이시스는 현재 계속 현재 마이너스권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현재 하지만 베이시스가 많이 줄어 0.6, 0.6은 약간 높긴 하네요. 근데 약간 현재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현재 상황은 또 한 가지 봐야 되겠네요. 현재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인데요. 지난주 후반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대규모로 매도했던 것은 3천억, 4천억씩 매도했던 것에 비해서는 그 규모가 훨씬 많이 줄었죠. 특별히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오늘 외국인들은 현재 순매도 규모, 지금 뭐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요.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매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시각 187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선물은 오히려 순매수하고 코스닥도 같이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관들이 매도를 한다고 하지만 현재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대규모로 매도하는 것은 전혀 아니죠. 오직 또 금융투자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현재 수급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은 지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긍정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뭐 낙관적인 것만 있는 것은 전혀 아니죠. 미중 현재 코로나와 관련된 책임 공방이 여전히 날카롭게 진행되고 있고 쉽게 봉합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또다시 화웨이를 제재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오히려 약간 격화되는 듯한 인상마저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금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1753달러면 9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금값이 이렇게 올라간다. 더군다나 달러가 강세거든요. 달러가 강세인데도 불구하고 금값이 지금 9년 내 최고치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자금들이 안전자산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도세가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과 어느 정도는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도 계속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놓여 있는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 또 미국이 특별히 중국의 화웨이를 봉쇄한다.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지 말라는 압력을 현재 TSMC 같은 데 노골적으로 하고 있죠. 조만간에 D램마저도 그런 봉쇄 정책에 가담을 하라 하는 압력을 넣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삼성전자한테도 약간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태이며 시장에도 현재 악재로 작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앞에서 또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여전히 선물시장 참가자들은 약세장으로 현재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백오데이션 상태, 베이티스가 마이너스인 것을 백오데이션 상태로 하는 것이고, 그건 약세장의 신호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약간 반등이 나옵니다만 아직 본격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본격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입니다. 선물 지수가 코스피 200 지수보다 높아야 됩니다. 즉 베이시스가 플러스가 나와야 된다는 건데 그냥 높아서는 안 되고요. 적어도 0.5 이상, 적당하게는 플러스 1 이상, 1.0 이상 되면 그때부터는 삼성전자가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장세, 급등하면서 시장이 주도되는 그런 장세가 나타난다는 건데 지금 당장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삼성전자가 급등하는 수순이 나오면 주변에 있는 다른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삼성전자를 그래서 블랙홀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삼성전자 모든 걸 다 빨아들인다는 건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서 오히려 비교적 화려하게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배경으로 작용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시장의 특징을 잠깐 보도록 하죠. 가만히 보면 현재 여태까지 계속 뭐 그랬던 것은 반복해서 나타났다는 것은 지수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더 탄력적이고 지속적으로 올라갔던 것에 비해서는 지난 주 말부터 오늘 보면 똑같은 강세장이라 하더라도 반등 장세라 하더라도 코스피가 0.6%, 코스닥이 0.47% 올라갑니다. 현재 코스피가 조금 더 탄력적이다 하는 것이고요. 이런 모습이 최근에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게중심이 약간 바뀌고 있다는 것, 또 그 이전에 코스닥 지수에 대한 부담이 작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고요. 또 추세 종목별로 보게 되면 지금 바이오주들이 종목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강한 종목들은 여전히 강합니다. DRGM 같은 경우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뭐 이런 종목들. 몇몇 종목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종목별로, 뭐, 네이처셀이나, 그죠?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급락하고 있고요. 또, 현재 제약제 중에서도 뭐, 한미약품은 여전히 맥을 못 추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면에 제가 말씀드렸던 유한양행, 이런 종목들은 뭐, 주가가 많이 흔들립니다만은 상승 추세를 만들어 놓고 있다는가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거, 종목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 전에 대다수의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갔던 그런 상황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어차피 바이오는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고 각계 종목들의 펀더멘털 및 또 재료 또 주가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종목 선별도 어렵고 또 그 종목에 대한 각계의 판단을 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바이오 섹터 내 종목별로 따로따로 움직이는 상황이 됐을 때는 더욱더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 할 필요 없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삼성바이오를 어디서 사나 이거 갖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유한양양을 좀 섞어 놓고요. 그리고 시젠 정도를 좀 별도로 가져가 보자. 시젠을 단타한데 추세로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시즌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은 지난주 어느 때 5월 14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CGN의 실적과 관련돼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실적을 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그 당시에 나왔던 재료는, 제가, 아무렇게나 말씀드린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 당시 아침에, 한국경제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현재 자하 부분에, 현재 지금 제가
지금 박스로 만들어 놨죠. 자, 기사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CG는 이달은 5월달부터입니다. 5월달부터 수출 물량을 월 2천만 테스트 정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테스트당 2만원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매출 4천억 원을 달성할 수 있다. 한 달에 매출 4천억 원입니다. 올 1분기 영업이익이 현재 매출의 48.6%였던 것을 고려하면 5월만, 이번 달이죠. 오늘 5월에만 영업이익 추정치가 1944원에 이른다. 근 2천억 원에 달한다. 자, 이런 것이 만약에 2천억 단위로 해서 금년 연말까지 지속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8개월 남았으니까 현재 5월달부터 12월달까지 매월 2천억씩 영업이익입니다. 그러면 1조 6천억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4월달까지의 매출 및 영업이익을 합계한다면 매출 4조, 영업이익 2조라는 또 가능하다는 얘기가 된다는 건데, 자, 아무래도 이 부분은 좀 과장된 측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아무리 기사를 바탕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객관적으로 봤을 때, 냉철하게 봤을 때는 그것의 3분의 1 정도로 줄여서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예상 EPS는 뭐 현재 약 2만 원대 정도, 2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착오가 있었죠. 당시 영업이익을 현재 1조 7천억 정도로 봤고요. 그에 따른 순이익을 1조 5천억 정도로 약간 보수로 본다고 해서 제시를 해드린 바 있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EPS를 계산하면 5만 7천원이 나와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자체가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 하는 것을 감안해서 5만 7천원이 아니라 한 2만 원 정도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약간 조절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랬을 때에도 2만 원이라도 현재 지금 PER이 6배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돼요. 물론 낙관적인 실적 전망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이 실현 가능한 수치거든요. 그것을 감안했을 때 현재 주가는 현재 PER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주가일 수 있다는 것. 물론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정적으로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죠. 그래서 CJ는 이러한 측면에서 특히 지수가 조정받을 때 이 종목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더, 또 지수 조정과 관련 없이 실적에 관한 어닝 서프라이즈죠. 놀라운 실적과 관련된 주가 반영이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 등을 봤을 때 해볼 만한 종목이 됩니다. 많은 비중을 얹힐 수는 없습니다만은 적당한 비중이라면 12만 원 이하에서는 좀 매수해 둘 필요가 있다 하는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나가는 길에 CGN까지 말씀을 드렸네요. 자, 그리고 전기차인데요. 오늘 전기차들이 상당히 좋아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잠깐 구경이라도 먼저 해보도록 하죠. 일단 주가를 봤을 때 삼성 SDI 현재 화면이 안 넘어가네요. 시간이 조금 걸릴 듯 합니다. 말로 먼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삼성 SDI, 또 LG화학도 들어가는 거죠. 나왔습니다. 자, 일단 삼성에서 거의 근 5% 가깝게 올라가는 차트가 역시 화면이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넘어가네요. 약간 좀 굼뜨네요. 자, SDI 약 5% 가까이. LG화학은 탄력이 약간 떨어지네요. 말씀드렸죠. LG화학은 자체 사업 내 2차 전지, 그 중에서도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안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전기차만으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현재 삼성 SDI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것을 현재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어쨌든 이런 종목, 그리고 더 나아가서 SKC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또 일진머티리얼스, 또 에코프로 BM, 또 코윈테크 같은 종목도 코윈테크가 조금 다르네요. 자, 포스코 케미칼도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배경은 그거죠. 일단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일단 뭐 순환매도 있고요. 유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머스크의 판매 실적은 상당히 견조한데 반해서, 머스크의 현재 창립자인 머스크가 아니라 테슬라죠. 테슬라의 판매 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립자인 앨런 머스크가 현재
지금 테슬라의 주가 수준이 너무 높다라고 또 평을 하는 바람에 약간 피청인바 있었습니다만은 그 악재는 이미 한 3주 정도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일단 시장에 녹은 상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네, 그리고 현재 2차전지 관련주들의 현재 지금 1분기 실적은 뭐 LG화학도 그렇고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것이죠. 적자 전환된 상태 또는 적자가 확대된 상태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미 반영되어 있는 데다가 현재 실적 전망을 보면 2분기까지는 좀 나쁘다 하더라도 3분기 때부터는 정상화된다는 시장, 전기차 시장 자체가 큰 타격 없이 꾸준하게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배경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분기 때부터 실적이 가파르게 좋아진다는 전망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배경이 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순환매나 또는 유가가 올라가는 것이 또 자극이 돼서 이들 종목이 올라간다는 건데 지금 단기로 봤을 때 순환매 성격이 상당히 강해요. 해서 제반 종목들을 뭐 추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면 단기로 들어갔을 때는 고점에 추격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도록 하죠. 시장 특징을 보게 되면 오늘 같은 날 뭐 현재 약간 흔들리고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신세계 좀 다르죠. 오뚜기하고요. 또 오리온 굉장히 좋아요. 오리온, 삼양식품, 동원 F&B 이런 좀 대상 약간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는 것이 그들이 바로 HMR, 즉 가정간편식과 관련돼서 이들 종목에 부각되고 있다는 건데 이들 종목 하자는 얘기는 아니죠. 다만 우리가 관찰 대상으로 이들이 왜 부각되고 있는지 하는 것, 즉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해서 언택트 시대와 관련돼서 이들 종목이 주목되고 있다는 건데 하지만 이들 종목까지 손댈 필요 없이 우리는 그만큼 이들 종목이 부각될 정도로 언택트, 포스트 코로나에서 언택트가 중요하니 그와 관련된 핵심 종목의 요체, 가장 중요한 종목을 갖고 있으면 되죠. 그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도 되고요. 또 카카오도 되는 거죠. 두 개 다를 갖고 있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된다는 건데 아무래도 사업 포트폴리오가 조금 더 완성도가 높은 한데 기업 실적 측면에서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는 네이버가 조금 더 안정적이다 는 것이죠. 그리고 카카오는 이미 단계가 너무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절대 보유가 되는 거고요. 안 갖고 계신 분들은 현재 이러한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대변화까지를 감안했을 때 반드시 네이버를 사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위치가 높기 때문에 많은 물량을 잡기는 어려워도 적당한 물량이라면 잡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입니다. 시장 특징과 관련된 우리의 판단은요. 자, 그리고 이왕 전기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무리해야죠. 삼성 SDI 실적과 관련돼서 잠깐 우리가 공부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 SDI가 상당히 삼성 전기 실적이고요. 일단 그 전에 삼성 전기 실적이네요. 삼성 전기 실적보다도 삼성 SDI 실적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말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으네요. 여기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자, 삼성 SDI 실적인데 전체 실적 1분기 실적이에요. 2조 3,980억 원. 작년 동기 대비 별반 큰 차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실적으로 봤을 때는 어려운 가운데 선전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영업이익입니다. 54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간 기대 영업이익은 거의 9천억, 뭐 1조 가까운데 1분기는 완전 죽었죠. 작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도 반토막됐습니다. 55%입니다. 실적만 보면, 영업이익만 보면 오히려 주가가 더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전기 차트까지 켜놓고 봐야 되겠네요. 올려놓고 삼성전기고요. 다시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데 중요한 것은 부분별 실적을 잠깐 보도록 하죠. 전체 실적은 이 정도인데 부분별 실적을 보면 전지와 전자재료로 양분됩니다.
전지가 1조 8천억 정도 됩니다. 비중이 75% 정도 되고요. 전자재료가 6천억 정도 되고요. 비중은 25%인데 전지 부분만 따로 띄어서 작년과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까지 많이 늘지를 않았습니다. 전지 부분이 계속 커지는 분야인데 현재 전자재료 부분은 25%, 약간 전자재료 비중이 약간 더 높아진 상태입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전자재료 부분도 꽤나 성장성이 좀 있는 것으로 현재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전지가 3분의 2를 차지한, 3분의 4분의 3을 차지한다는 이게 요점입니다. 전체 현재 2차 전지 완성품을 만드는 3사 중에서 SK이노베이션, LG화학 중에서 순수한 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업체가 삼성 SDI라는 절대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은 오히려 70억 적자입니다. 그리고 전자재료 쪽에서 현재 61억이 아닌 게 610억입니다. 610억 이익을 냈다는 거죠. 어려운 가운데 전자재료 좀 꾸준해요. 작년 동기 대비 3% 정도밖에 감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지 부분은 두 분기, 2분기 연속 적자인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적자가 축소가 됐다는 거죠. 작년 연말에는 4분기 때는 현재 뭡니까? 충당금이 좀 있어서 적자가 좀 확대가 된 측면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적자가 축소가 됐었어요. 자, 그런데 전지도 세 가지로 나눠야 돼요.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만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형 전지와 EV용 전기차용이 있고요. ESS용, 이거는 에너지 저장 장치용이 있습니다. 각각의 매출 비중이 중요합니다. 소형 전지는 IT형이죠. IT형 매출 8천억 정도인데 지금 매출 비율이 33.6%예요. 근데 줄었어요. 원래 40%가 근 반 정도 됐던 건데 계속 줄고 있습니다. 소형 전지가. 그나마 여기서 영업이익이 나는 거예요. 280억. 그리고 전기차용은 7,070억. 29.8%. 작년에 비해서도 또 늘었어요. 비중이 전기차용 매출 비중이 계속 늘어요.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는 적자예요. 아직까지는 적자. 작년에 한때 흑자가 나오긴 했지만 다시 적자로 돌아선 겁니다. 상황이 조금 단기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ESS용 작년에 말썽이 많았던 부분이죠. 작년에 적자였으면 올해도 또 적자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꾸역꾸역 늘고 있어요. 성장성이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소형 전지 쪽도 여전히 유망하지만, 그러나 더 빠르게 현재 성장하고 있는 쪽은 전기차 가장 빠르고요. 두 번째가 ESS고, 그리고 소형 전지 IT용 갤럭시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소형 전지도 성장을 하지만 좀 느리게 성장하거나 약간 또 축소되는 듯한 그런 인상이 좀 있다는 거죠. 전기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적자다라는 거죠.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전기차가 현재는 애물단지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 영업이익만 본다면 그런다는 것인데 내년부터 좋아진다. 내년이 아니라 금년 3분기 때부터 좋아진다는 건데 모멘텀이 있어요. 일단 삼성 SI는 뭡니까? 현재 특히 NCA, 전 세계 NCA와 관련된, 그 전에 만들었던 NCM, 망간, 니켈, 코발트, 망간을 이용한 삼원계 배터리에서 NCA는 5세대 배터리 쪽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건데, 그와 관련된 준비를 배터리 3사 중에서 가장 잘 갖췄다는 거죠. BMW와 이미 5세대 배터리 공급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했고, 헝가리의 공장도 현재 준공 단계에 있다는 것이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된다는 것이죠. 전 세계 NCA 배터리를 만드는 데는 중국에는 아예 없고요. 전 세계 LG화학을 포함한 파나소닉 포함해서 5개, 6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NCA, 현재 NCA 5세대 배터리의 그 NCA에 적합한 음극재를 공급하는 업체가 에코프로 BM입니다. 따라서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삼성, LG화학과 비교를 해봤을 때 LG화학은 뭡니까? LG화학은 사업의 구성이 상당히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포트폴리오 안정성과
또 중국과 모멘텀을 따지면 중국 모멘텀은 또 LG화학이 강하고, 유럽 모멘텀은 삼성 SA가 강하고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과 더불어서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각각의 성격이 달라요. 그 성향을 구분해서 자기가 성향에 맞는 종목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삼성전기도 있는데, 삼성전기 실적은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겠네. 시간 너무 오래 걸립니다. 삼성전기도 MLCC가 중요하죠. MLCC와 또 카메라 모듈이 각각 매출 비율이 40%씩 차지하는데, 이번 1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선전했습니다. 선방했습니다. 근데 삼성전기도 현재 일반 IT용 MLCC도 있지만 전기차용 MLCC가 있습니다. 전기차 MLCC가 상당히 유망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삼성전기도 매우 유망한데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 우리가 삼성 SI와 삼성전기 둘을 놓고 볼 때 두 개 다를 가져가는 것은 일종 약간 중복입니다. 똑같은 삼성인데다가 또 MLCC와 관련돼서 전기차가 또 중복되거든요. 네, 그럴 때는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된다는 거. 약간 두 종목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구분해서 나는 삼성전기다. 또 나는 삼성 SDI 이렇게 구분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삼성 SDI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에코프로 BM 이거 중복이에요. 같이 갖고 있으면 물론 약간 다르긴 합니다. 한쪽은 조금 대형주, 한쪽은 중소형주니까 다르긴 한데, 근데 삼성 SDI나 삼성 에코프로 BM이나 운명이 비슷합니다. 에코프로비엠의 대다수의 제품은 특히 NCA의 음극재는 거의 다 삼성 SDI에 공급이 됩니다. 그런 체계로 그런 가치 사슬 체계를 이루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둘 줄을 동시에 갖고 있을 필요 없이 그 중에 하나 약간 공격적일 경우에는 에코프로 BM을 조금 안정적인 종목이면 안정적인 취향이라면 삼성 SDI를 현재 갖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것이 거기다 더불어서 삼성 SDI조차 약간 부담이 되는 상태. 밸류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 부담이 돼요. 현재 PBR, PER로 봤을 때. 그런 것이 부담이 돼서 밸류 측면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또, 반도체와 연결성을 놓고 본다면, SKC가 더 유망할 수가 있다. SKC는 현재 2차 전지 쪽으로, 2차 전지 음극재, 일렉포일 쪽으로, 동박 쪽으로 완전히 재변신을 했다. 황골탈태 대변신을 설명을 드렸죠. 또 PER, PBR 기준으로 봤을 때, 특히 PER 기준으로 12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기차 소재 관련주 중에 가장 PER이 낮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뭡니까? 현재 SK 이노베이션이 하고 있는 현재 2차전지 완제품과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이고요. 시너지 효과가 나옵니다. 또 한 가지는 뭐 SK 하이닉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만은 포토레지스트, 감광액을 양산 체제를 구축 단계에 있다는 것이죠. 금년 연말부터 양산에 들어갑니다. 물론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에 납품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와 관련돼서 일본에 대한 수출 대체 효과도 올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동진 세미캠에 이어 SKC도 포토레지스트 부분에 강자로 부각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잠재를 갖고 있는 데다가 또 SKC의 자회사가 또 어디예요? SK 바이오랜드 아니에요? SK 바이오랜드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 효과도 있단 말이죠. 거의 뭐 지분이 30% 정도 있나요?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런 정도이니 SKC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삼성 SDI, SKC, 에코프로비엠, 삼성전기 이 중에 한 종목 정도만 선택을 하자는 거죠. 물론 조금 더 확장하려 두 종목까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저것 뭐 LG화학도 사고 뭐 SDI도 사고 뭐 심지어 일진머티리얼스, 두산솔루스 뭐 이렇게 도배를 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일단 그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정말 짧게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생각보다 이게 좀 길어졌습니다. 이런 점을 좀 감안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겁니다. 저희가 체험 VIP 회원을 모집하죠. 제가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개인 스스로가 어떤 특정 종목을 자기가 잘 판단해 선택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종목에 대한 운영도 결코 쉽지가 않죠. 이런 것을 도움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VIP 회원에 가입을 하셔서 한번 서비스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회원에 가입하시면 저하고
어느 정도 그와 고충과 관련된, 고충 토대와 관련된 어떤 처방도 받으실 수가 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생각을 해보시고요. 생각이 있으시면, 이 계좌번호 있죠?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특히 이 번호는 저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2420-053. 이 번호로 성명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